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미의 홍난지입니다. 자, 저는 오늘 양쪽에 양양 두 분 작가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네, 다른 설명하지 않고 오늘 양 작가님 두 분을 먼저 소개시켜 드릴게요. 양혜석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양원입니다. 네, 양원, 양투 안녕하세요. 영세준 작가님. 네, 양투 양세준입니다. 아, 이렇게 해서 원을 선점하는 거죠. 먼저 하는 사람이 원이에요. 네, 항상 양원으로 불리셨죠. 그랬나요? 제가 불렀습니다. 네. 아, 지금 저희는 기말고사를 다 끝내고 네, 방학을 시작했지만 성적을 매기다가 네, 한 분만 성적 처리를 완료하시고 진짜? 오셨고 어휴. 저랑 양원님은 성적 처리 도중에 저 같은 경우는 날짜를 완전히 착각을 해서 당연히 여유가 있다고 생각한 바보 똥멍충이고요. 아니, 제가 무슨 비속어 말씀이세요? 사용 괜찮나요? 네, 양혜선 작가님은 계속해서 열심히 작업을 하고 계셨는데 워낙 그 인원 담당하시는 맞아요. 인원이 많다 보니까 좀 어려움을 많이 느끼시고 계실 거예요. 차이를 말하자면 늦었는지 모르고 늦으셨고요. 알면서 늦었습니다. 누가 더 나쁜 놈일까요? 둘 다 나빠요. 아, 근데 사실은 늦은 게 아니잖아요. 아, 그렇긴 하죠. 네, 원래 늦진 자, 지금 않았습니다. 보시는 분들이 오해하실까 말씀드리는데 사실 맞아요. 마감 기간은 아직 남아 있고요. 며칠 있죠. 네, 근데 이제 학생들한테 공개되는 일정이 조금 빨라서 맞아요. 보통 이제 많은 교수님들이 조금 일찍 서두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제 마치 지금이 마감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아직 마감이 안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쵸. 아무튼 그렇게 좀 일찍 해야 네, 좀 수월하죠. 그렇긴 하죠. 네, 수월해서 했어야 되는데 지금 그래서 마음이 반성은 굉장히 좀 나중에. 무거워요. 네. 근데 입력을 해놓은 입장에서도 되게 마음이 무거워요. 아, 그건 그렇겠네요. 지금 공개되고 있을 상황인데 그렇겠네요. 지금 핸드폰을 꺼놓고 있어서 왠지 무섭네요. 네, 무슨 마음인지 알겠네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양양 두 분을 이렇게 한꺼번에 모신 이유는 방학도 했겠다. 그리고 우리가 저희도 이제 곧 방학을 맞이하잖아요. 이제 성적 처리를 마감하면. 네, 그래서 서로에게도 추천이 되는 작품과 그리고 방학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에게 추천할 그런 작품들을 오늘 이 세 명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서 양양 두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와. 이야, 저는 양 작가님 두 분을 모셔야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싶다라고 생각했지만 네. 이렇게 막상 모이고 나니까 더 즐겁네요. 하지만 이렇게 카메라를 봐야 되니까 되게 어색하고. 오, 그쵸? 저를 그쵸. 보고 싶으시죠. 네. 다정하게. 네, 항상 이렇게 마주 보면서 팟캐스트를 그쵸. 녹음했었잖아요. 아,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요. 그쵸. 네, 그럴 네. 땐 둘러 앉아서 하니까. 네, 맞아요. 네. 근데 지금은 이 카메라를 봐야 되니까 그건 좀 어색하고. 저게 네. 제 입이라고 생각합시다. 아. 네. 표정이 안 좋아지셨어. 얼마 전에 다녀가셨죠? 네. 방금 그 표정 잘라야 할까? 그러시죠, 뭐. 네. 옆모습이라서 못 봤을 거다. 아, 네. 예. 네. 그러면 어떤 분께서 먼저 추천작을 좀 설명해 주실까요? 소개해 주실까요? 저요. 오, 네, 네. 작법서가 나왔어요. 맞다. 우리 그 소개하기 전에 추천작을 소개하기 아니, 전에 추천작이에요. 추천작 꼭 보십시오. 예. 맞아요. 추천할 만한 책입니다. 올여름의 추천작. 제목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네네, 이 책은 스토리 꼭 그래야 할까라는 제목인데요. 이게 제목이 굉장히 여러 번 조금 이렇게 바뀌었다가 저렇게 바뀌었다 해서 저는 제 책이 나왔는데 이거를 검색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자꾸 다른 책 제목을 검색하고 있어요. 오늘 쓴 걸로는 스토리 꼭 그래야만 할까를 몇 번 검색했는데 안 나와서 왜 이렇게 안 잡히지? 막 이러고 굉장히 슬퍼한 적이 있고요. 어제는 스토리 꼭 저래야 할까라고 계속 입력을 하다가 또 잘 안 됐고요. 그 스토리 또 뭐였지? 스토리 그래도 꼭, 될까? 뭐. 스토리 꼭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몇 번 검색했다가 또 안 나와서 이게 뭘까 생각을 하다가 너무 제가 헤매니까 어제 그 같이 공동으로 이 책을 쓰신 분이 문아름 교수님이신데요. 네. 문아름 교수님, 우리 이걸 습곡 그라고 부르자. 그럼 내가 안 헷갈릴 거다라고 해서 습곡 그 그런 다음에 오늘 아침에 열심히 스토리 꼭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입력해서 아무 효과가 없었다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검색하기 힘드시겠군요. 네, 어쨌든 지금 스토리 다시 한번 꼭 보여드리면 그래야 할까라는 작법서고요. 네. 이제 뭐 Q&A식으로 되어 있고요.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 많이 만나면서 이런저런 질문들 들어왔던 거에 대한 저희 나름의 답을 담았습니다. 네, 뒤에 이거는 책 자체보다도 되게 묵직한데요. 묵직한 이유가
추천을 해주신 작가분이 너무너무 많아서 어. 네, 이분들의 이제 대부분은 저희 동료 작가분이거나 아니면 이제 저희 학교에서 같이 공부를 해서 지금은 굉장히 훌륭하게 작가 생활을 하고 있는 네, 그 분들이 이제 추천을 많이 해주셔서요.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고요. 네, 뭐 한번 봐주십시오. 열심히 썼습니다. 네. 양혜림 교수님께서 네, 양혜석 작가로서도 활동을 하셨지만 네, 네. 교수님으로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여러 가지를 뭐 좀 이렇게 꼭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어라는 생각으로 조금 쉽게 접근하게 하고자 작법서를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앞에 보면 이제 샘플 질문들을 몇 가지 이제 본문에 다 있는 내용인데요. 네.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 독자들을 가르치는 느낌이 들까봐 걱정이에요. 라든지. 제 얘기는 자전적인 이야기인데 그래도 자극적으로 써야만 할까요? 라든지. 아니면 이제 제 주인공은 무기력계인데 어떻게 움직이죠? 뭐 이런 등등 굉장히 그냥 실전적이라면 실전적인 질문들에 대한 나름의 답을 담았으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앞에 이렇게 Q&A식으로 저는 꼭 만들고 싶었던 게 약간 전화번호부 아니면 뭔가 그 필요할 때마다 찾아보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럴 때는 어떡하지? 막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책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네. 목차를 보면 질문을 찾아볼 수 있게 돼 있고 문하령 교수님께서 네. 전 야한 장면을 못 쓰는데 비애를 해도 되나요? 막 이런 것도 쓰고 막 지엘은 잘 안 팔린다는데 사실인가요? 막 이러면서 어그로를 담당해 주셨으니 네. 저는 예쁘고 좋은 말만 했고요. 근데 이게 네. 예쁘고 좋은 말은 내가 했어요라고 여기 써 있나요? 써 있어요. 네. 진짜요? 굉장히 오.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네. 책 내지를 보면 여기 아마 잘 안 보이시려나? 네, 요렇게 예, 귀여운 고양이가 붙어 있는 건 문하른 교수님이고요. 약간 싸가지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뭐 어쨌든 네, 귀여운 여우가 있는 거는 이제 접니다. 그래서 각자 쓴 꼭지가 조금씩 달라요. 뭐 관심 있으시면 보시라는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면서 네. 네, 양세준 교수님이 트위터에 올려주셨더라고요. 오.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RT를 막 받는 걸 보고 역시 인플루언서 지인이 있어야 세상을 살기가 편하다. 맞습니다. 이런. 맞습니다. 네, 네. 아유 감사할 따름입니다. 제 추천사도 제가 썼는데요. 맞아요. 사실은 제가 추천사를 쓸 때도 제목이 없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제목란을 비워놓고 쓰고 그랬었던 맞습니다.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추천사를 쓰기 위해서 먼저 좀 살펴봤거든요. 근데 봤는데 너무 좋은 게 그 작법 공부에 부담 느끼시는 분들이 되게 계시잖아요. 많죠. 근데 그분들 중에 저도 그랬었고 작법서를 공부했다가는 혹시나 너무 뭔가 하나의 이렇게 길에만 갇혀서 좀 자유롭게 다양한 작품을 쓰는 데는 오히려 방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약간 지레 겁을 먹는 경우들이 분명히 그럴 수 있다고 있죠. 보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제목만 봐도 느껴지시겠지만 굉장히 융통성이 있는 책이고 뭔가 그 길에 대한 이해도가 되게 높은 사람은 오히려 길을 되게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길로 가도 이어져, 그 길로 가도 괜찮아라고 말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의 책이라서 오히려 좀 그런 작법서를 보는 것 자체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도 좀 가볍게 접근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 방학 동안에 스토리 꼭 그래야 할까를 추천을 드리는 책으로 부끄럽다. 네, 첫 책으로 네, 가지고 오셨고 네, 그래서 아마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네, 구매를 해서 읽게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빌려보셔도 됩니다. 네. 도서관에 신청해 주십시오. 곧 2세, 3세, 4세, 5세 막 찍으시겠는데요? 그건 모르겠고요. 예, 약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는 이 책 뒤에 웹툰 스쿨 광고가 들어있답니다. 와. 네, 그래서 네. 명실상부한 약간 자매책 같은 느낌이라서 예, 조금 뿌듯한 느낌도 있고 그러네요. 네, 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이 팔리길 기대하고요. 그러면 두 번째로 네. 추천해 주실 작품이 있으실까요? 작품이요. 만화 얘기를 최근에 제일 재미있게 본 작품은 뭐 많기도 많은데 일단은 1권을 연 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보던 것들이 재밌는 거는 그냥 계속 재밌게 보고 있어서 근데 최근에 1권을 보고 재밌어 막 이러고 굉장히 즐겁게 봤던 거가 두 권이 있는데요. 네네. 하나는 이제 그 사카모토 데이즈라는 네, 이 책. 감사합니다. 네. 네, 예, 이 책이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여학교의 별이라는 굉장히 취향이 서로 다른 네, 네, 네. 그런 두 권을 각각 맞아요. 1권씩 보기 시작했어요. 주인공이 안경을 쓰고 있다는 거 말고 공통점이 전혀 없습니다. 정말이네. 그리고 그림체도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요. 네, 네, 네. 극화체이긴 한데 스타일이 완전히 그렇죠.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죠. 그렇죠. 네. 네, 네. 사카모토 데이즈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보고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제가 이거 너무 좋아 막 그랬더니 저보다 이제 몇 살 어린 제 동생이 저를 약간 측은하게 보면서
약간 늙었구나 뭐 이런 느낌으로 네, 코멘트를 한 네, 그러니까 옛날 스타일. 굉장히 옛날 스타일이에요. 네. 굉장히 옛날 스타일인데 이런 만화가 여전히 팔리기 때문에 저렇게 나와서 잘 되고 있는 거잖아요. 잘 네. 팔리고 있거든요. 네, 네. 소년 점프 연재작이죠.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전통적이고 예, 약간 그 일단은 구도나 그러니까 그 이야기적인 구도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야기의 구조나 뭐 그런 것들 자체가 굉장히 전통적인 옛날 소년 만화 스타일이라서 예, 저는 굉장히 즐겁게 보고 있고 약간 그 즐거움의 절반 정도는 향수인 것 같은 거예요. 아 이거 나 중학교 그쵸, 그쵸. 고등학교 때 나왔으면 내가 진짜 야이씨 이거 막 약간 이런 느낌으로 굉장히 즐겁게 보고 있고요. 그런데 옛날 만화에 비해서는 조금 빠르긴 빨라요. 네, 아, 그래서 속도감이. 예, 본론으로 네. 들어가는 이제 속도감이나 일상 파트를 배치하는 것도 약간 늦게 나오고요. 그래서 맞아요. 약간 그런 뭔가 요즘 독자의 구미에 맞춰서 요즘 독자들이 그러니까 옛날 만화 스타일이라고는 하지만 정말로 옛날 만화면 약간 이거 언제쯤 그래서 본론이 나오는 거야. 뭐 이런 부분이 나올 법하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자면 유유백서의 1권부터 3권까지라든지 드래곤볼의 그렇죠. 1권부터 3권까지라든지 뭐 이런 약간 그 뭐랄까 엑셀이 밟히는 지점이 약간 늦은 부분들이 옛날 소년 만화들은 있는데 이거는 처음부터 이 만화는 팔리기 때문에 이쯤부터 밟아도 된다라는 걸 작가가 알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별로 앞에 약간 간 보면서 뭐 이런 식으로 가보면 어떨지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바로 필요한 부분을 훅 들어가서 1권부터 그냥 달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권수가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제가 얘기하는 진짜 옛날 소년 만화들 그러니까 1980년대에 나왔던 만화보다는 앞부분이 좀 짧다 그러니까 1막이 짧다 2막으로 빨리 들어간다라는 부분이 조금 다르고요 그 외에는 네, 액션 신나고 개그 나오는데 개그 약간 옛날 풍의 개그도 나오고 캐릭터 개그가 주인데 캐릭터들도 굉장히 전통적인 캐릭터 배치 방식을 택하고 있고 예, 그리고 뭐 계속 이제 강한 적 막 계속 나오는 것도 그렇고 저는 굉장히 기쁘게 보고 있는데 어제 이제 만난 동생이 정말 옛날 만화던데 괜찮은 거야? 막 약간 이렇게 얘기해서 옛날 만화도 보고 요즘 만화도 보고 이러는 거지. 그거 정말 요즘 나온 만화 맞아? 복간 이런 거 아니고 너무해! 막 이러고 그랬는데 근데 약간 네, 진짜로 전 너무 즐거워요. 맨 마지막에 만약에 초판 발행 1995년이라고 써 있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해요. 믿을 거예요. 대충 그쯤 만화들이랑 되게 맞아. 흡사하거든요. 네. 근데 저도 이제 추천을 받고 봤는데 네네. 진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뭔지 딱 알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뭐랄까 저도 딱딱 정말 향수가 네네. 느껴지는 맞아요, 제가 맞아요. 나 어렸을 때 정말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에 봤으면 정말 딱 좋아했을 만한 만화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했고 그리고 되게 재밌게 봤고요. 그리고 캐릭터들 특히 조연 캐릭터들이 정말로 정말 예전에 썼던 이제 클리셰들을 되게 많이 차용해서 맞아요. 썼는데 예를 들면 중국에서 온 캐릭터는 무조건 쿵후를 잘하고 만두를 잘 만든다든지 맞아. 그런 류의 이제 개그들 같은 것들도 예전에 많이 썼던 것들을 지금 가져왔는데 재밌네 지금 봐도라는 느낌도 들었고요. 더군다나 이제 지금 이 얘기를 들으시면은 저분들이 교수님 정도의 나이들이니까 저분들 입장에서나 향수를 느끼지 이런 지금 독자들이 보면 좀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근데 현재 소년 점프에서 팔리고 있는 작품이고요. 네, 잘 나가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재밌게 잘 봤어요. 그리고 그 검색을 좀 해봤더니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원래는 이 주인공이 첫 번째 원칙이 불살이잖아요. 네네. 아무도 죽이지 않는다라는 네네네. 게 중요한 걸로 나오는데 네. 실제로 이 작품이 단편으로 먼저 선을 보였을 때는 네. 청년지에서 영지에서 먼저 들어갔어서 그랬군요. 그때는 죽이는 캐릭터였대요. 근데 소년 점프로 가지고 오면서 불살이란 설정이 들어가면서 저런. 굉장히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거라고 하더라고요. 음. 사실 액션을 보면 굉장히 과격하거든요. 맞아요. 그쵸. 주인공만 말고는 다 잘 죽여요. 그리고 너무 웃긴 게 네네. 이런 거 말해도 되나? 뭐 상상을 일본은- 굉장히 하잖아요. 아, 말이 그쵸. 없는데 그거 너무 좋아. 네. 상상을 하잖아요. 그래서 설정이 그게 너무 스마트하죠. 웃기고 그 불살이라는 걸 지키고자 하지만 어떤 쾌감을 그 상상에서 보여준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네. 사실 액션 자체는 이미 죽였어요. 아무리 맞아요, 봐도. 맞아요. 근데 뭐 그냥 급소는 피했다. 뭐 맞아, 이런 맞아, 식으로 그냥 맞아. 말로 때우는 것뿐이지. 맞아. 맞아요. 그 속도감도 굉장히 빨랐고 저는 만약에 이게 사카모토 데이지가 90년대에 나왔었다면 조금 여성 캐릭터나 이렇게 더 편견이 가득한 그런 식의 묘사는 더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요즘에 나온 사카모토 데이지를 보면 약간 요 정도 허용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고정관념은 그대로 가지고 오고 이거는 그래도 라고 하는 부분이 빠졌어요. 네,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런 부분 보면 이렇게 약간
그런 거 나올까봐 약간 두근두근하면서 그죠 이렇게 막 네, 그 페이지를 넘기는 소위 편인데 얘기하는 럭키 스케베 뭐 이런 거 네네네. 나와서 이제 네. 잘못 짚고 막 그쵸, 그쵸. 야 막 이러고 근데 이 사카모토 데이지에는 그런 게 빠져서 진짜 변하기는 변하는구나. 팔리는 그런 기본적인 어떤 골격 이런 것들은 가지고 왔는데 변한 모습이 보여진다는 것에서 조금 더 재미를 느꼈고 장르 공식에서 위험 요소들이 살짝 빠진 것 맞아요.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저는 요즘에는 다 책으로 보지 않아도 이북으로도 너무 잘 볼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살 시간이 없었는데 저도 추천을 받고 네이버 시리즈에서 이렇게 넘기면서 볼 수 있어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요즘은 이제 네이버 시리즈나 카카오 페이지나 이런 데서 1화를 무료로 볼 수 있는 서비스가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단행본 사보기 전에 요즘 그걸 되게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그 서점에 가서 좀 훑어보고 사기도 하고 혹은 지나가다 이제 표지 보고 괜찮아 보이는데 싶어서 사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요즘은 좀 그러기가 어려우니까 인터넷에서 사되 1화는 미리 좀 보고 사는 그쵸. 그렇게 네. 이용하기 되게 좋더라고요. 맞아요. 저기에서 또 조금 주목을 해본 게 일단 저 구도가 굉장히 안정적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최강의 주인공이 있고 이 주인공은 일단은 뭐 웬만해서는 별 위기가 없을 것 같은 어쨌든 최강인 주인공이 하나 있으면 그 주인공 옆에는 반드시 그 주인공의 약간 빠돌이가 하나 붙어주면 이야기 전개가 굉장히 네네네. 좋구나라는 느낌이 왜냐하면 어쨌든 위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 주인공은 위기를 안 당할 거기 때문에 그쵸. 네, 그 옆에 있는 친구가 좀 얘도 나름 센데 험하게 굴러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로 이제 원펀맨의 제노스 같은 친구가 그쵸. 잘생기고 성격 좋고 그분의 빠돌이이면서 험하게 굴러요. 좀 험한 꼴을 많이 봐요. 실력에 비해. 그리고 원펀맨도 그렇고 네. 사카모토도 그렇고 주인공이 자신을 드러내는 타입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옆에서 이분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맞아, 아느냐라는 맞아. 역할을 해줘야 돼요. 맞아, 누군가가. 맞아. 설명을 다 일일이 다 하고 있죠. 네. 그래서 그리고, 그 역할을 네. 잘하는 귀염둥이가 하나가 나오고 뭐 그쵸. 이런 네. 이 표지에서 보면 그 주인공과 네, 그리고 네. 주인공 옆에서 총을 네. 또 겨누고 있는 잘생기고 네. 귀여운 아이가 있죠. 대학 감독 시절에 안 선생님 같은 오, 분이 주인공. 완전. 저도 네, 그래서 네. 안 선생님 맞아. 의식 안 했다면 거짓말이야 네, 이거. 언제 또 킬러가 되셨어요? 더군다나 점프 코믹스니까 맞아. 어느 정도 도마주가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 그러니까요. 이분이 그리고 되게 자주 나오는 개그가 이제 막 뭔가 이제 이분에게 굉장히 소중하고 무서운 존재가 한 분이 있는데 네 그분이 뭔가 험한 말을 하면 막 고개를 돌리는데 턱이 엄청 강하게 막 흔들리는 묘사가 계속 있어요. 근데 그 안 선생님 하면 유명한 그 맞아요. 턱 이렇게 그렇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의식을 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고 옛날 키드갱 뭐 이런 것도 생각나고 저도. 네. 그러니까 어쨌든 최강이고 싸우는 거 보는 재미가 있고 뭐 이런 것들 그러면서 옆에 약간 그 얼굴로 미는 착하고 다정하고 약간 츤데레스러운 아이 왠지 모르게 트랭크스의 계열을 따르는 오. 것 같은 그러네요. 되게 네, 네. 똑같네. 네, 머리 색깔만 바꾸면. 네, 그렇죠. 잘생기고 다정하고 실력이 그러네요. 나름 있기는 하지만 그분만큼 셀 수는 없고 뭐 약간 이런 느낌이. 헤어스타일이 옛날 스타일이네. 그러니까요. 근데 여기 나오는 모든 캐릭터들이 다 옷 입은 것도 옷도 그렇고 약간 네. 95년에 등장이 이상하지가 않아요. 옷이 못 고요 이 바지 뭐 이런. 맞네. 그렇네요. 네네. 그래서 저는 재미있게 읽고 있고요. 그거 말고 하나는 이제 그 여학교의 별이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분의 전작이랑 이제 같이 나온 가라오케 가자 뭐 이런 것도 재미있게 봤는데 이거는 일단은 연재작인데 보면서 이상하게 이거 익숙한데 어디서 많이 봤는데 나 이런 말 아는데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나 그냥 뭔지 모르게 익숙한 느낌이 또 계속 들어서 이게 뭐지 하고 찾다가 제가 짚은 게 천재 유교수의 생활이라는 네 이거는 80년대 만화인데요. 네,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시는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천재 유교수의 생활은 굉장히 오랫동안 장기 연재를 한 작품이고요. 85년인가 8년인가 뭐 그쯤에 이제 1권이 나왔던 작품인데 유교수라고 하는 굉장히 강한 캐릭터 아니 뭐 세다는 게 아니라 캐릭터가 뚜렷하다는 뜻인데요. 굉장히 약간 눈이 일자고 말이 없고 자신의 주관이 명확하고 누가 뭐라 그래도 이게 이상한 건가? 그렇군. 너희 눈에는 이상하게 보이나 보군. 뭐 약간 이런 할아버지 캐릭터가 하나가 나와요. 근데 그분이 이제 선생님이고 그분의 가족과 그 주변 사람들을 이제 다루는 만화인데 이제 저희 세대에선 좋아하는 분이 많은데 그게 생각이 계속 나더라고요. 근데 이 캐릭터가 그 유교수 같은 건 아닌데 같은 건 아닌데 서술하는 방식이나 주변에서 이 사람의 그 약간 독특함을 바라보는 방식이나 특히 유교수가 그 독백을 하는 부분이 이분이 독백을 하는 방식이랑 저는 자꾸 겹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제일 비슷한 거는 그쪽 계열이 아닌가. 아니 어디가 비슷하냐면 뭔가 찾아보기가 어려운데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분석은 안 했지만 이걸 2권까지 보고 나니까 참을 수 없이 천재의 유교수의 생활이 보고 싶어져서 전권을 애장판으로 사놓고 야금야금 한 권씩 보고 있습니다. 네, 천재 유교수의 생활 저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보다 훨씬 좋아하시는 것 네, 같아요. 엄청 좋아해서 저는 집 늘리는 걸 싫어하지만 한때는 천재 유교수의 생활을 모으기도 했었을 네, 정도로 좋아했는데 권수가 많아요. 네네. 근데 여학교의 별에 이 별을 보시고 천재 유교수의 생활을 떠올리셨다길래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주인공 캐릭터가 사카모토 데이지의 사카모토처럼 그러니까 자기를 설명하지 않는 그래서 궁금증을 계속해서 유발시키는 근데 사카모토 데이지는 옆에서 계속 얘기를 해주는 친구가 있어서 금방금방 이 캐릭터가 어떤지를 알 수가 있는데 이 여학교의 별에 등장하는 호시 선생님이나 그리고 유 교수 같은 경우에는 도무지 저 사람의 정체를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 이상한 사람이냐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또 그것도 네, 아닌 네. 네. 그냥 그러니까, 있을 수 있을 사람 같긴 해요. 근데 약간 엉뚱하고 고집이 세고 그런 캐릭터인데 그래서 저번에 양혜석 작가님이랑 제가 막 이야기를 나누다가 네네. 생각해보니까 내가 천재 유교수 네. 그 캐릭터에게 약간 주도권을 뺏겼던 것 같다. 맞아 그 얘기 하셨죠. 네, 그냥 캐릭터와 연애를 한다는 식으로 그 캐릭터를 바라봤을 때 이 캐릭터가 대체 왜 이러지? 뭐지? 왜 저렇게 행동했지? 라고 하면서 저는 계속 궁금해하는데 이 사람은 알려주질 않는 거예요. 아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계속 질질 끌려다녔던 거죠. 맞아요. 계속 궁금한가? 그렇군, 궁금하군. 뭐 이러고 그냥 가고 막 이러. 그래서 알려달라고요. 내가 라고 얘기하면, 궁금하다고? 그렇군. 이러고 그냥 가죠. 내가 왜 궁금하지? 이렇게 약간 안달나게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캐릭터들도 본심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런 사람이다 같은 느낌. 본색을 잘 모르겠고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 좀 그 만화 그리는 친구죠. 네네네네네네. 네, 뭐 그런 일들이나 좀 그렇습니다. 저도 이 여학교의 별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말을 너무 길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재밌어요. 지금 저 단행본이 제가 가지고 온 거인데요. 네. 맞아요. 네. 안 뜯었어요. 아직 네. 그러니까 주문만 해놓고 잘 아직 보면 래핑이 빛나고 있습니다. 보지는 못했는데 네. 이분이 그 전에 그리셨던 이제 네네. 빠졌어 네네네. 너에게라는 한 권짜리 책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거 너무 재밌게 봐서 이것도 또 많이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그거 재밌게 봤으면 이것도 보라고 그래서 사봤는데 그 책에서도 약간 비슷한 맥락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되게 빵 터지는 개그가 있다든지 뭔가 제대로 된 로맨스가 있다든지 네네. 그렇지 않거든요. 없어요. 근데 굉장히 재미있어요. 흡입력이 그쵸. 있고 네. 캐릭터들이 되게 매력적이고 그래서 그런 걸 참 잘하시는 작가님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지금 기대를 하고 이제 뜯어볼 예정입니다. 이거 앞부분에 띠지를 보니까 약간 띠지도 좀 보니까 약간 그 시대 그림을 좀 생각하게 하는 여지가 천재 있긴 유교수의 하네요. 그림체죠. 네네네. 저분 맞아요. 이토준지 캐릭터도 흉내 잘 내시잖아요. 네네. 약간 묘하게 그 가느다란 선과 그 섬세한 그런 심리를 다루는 그런 그림체랑 닮아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되게 막 심리적으로 뭔가 쪼는 스릴러 같은 느낌도 주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 유교수도 좀 그랬는데 이 책도 굉장히 아직 2권까지밖에 저는 못 보기는 했는데 약간 무해한 느낌이 있어요. 맞아요. 상처받거나 걱정하거나 예를 들자면 어떤 뭐 교무실에서의 선생님들과의 이제 어떤 인간관계가 나오면 약간 제가 저 사람을 이제부터 괴롭히려나 라든지 아니면 이 사람이 알고 보면 얘를 겉으로는 저렇게 말하지만 속으로는 씹고 있거나 뭐 이런 종류의 막 생각하면 그런 건 아무것도 없고요. 그냥 다들 무해하게 잘 지내고 있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 무해함이 참 중요한 걸까? 사카모토 데이즈 같은 경우에도 아까 얘기를 하셨지만 그 약간 걱정스러운 부분이 별로 없어요. 뭐 예를 들자면 아까 얘기한 이제 소위 럭키 스케베라고 부르는 이제 어쩌다가 이제 뭐 남의 신체를 이제 막 만든 다음에 기야 미안 뭐 찰싹 뭐 이런 장면이라든지 그런 종류의 그러니까 액션과 개그에 집중할 뿐이지 딱히 그 외의 것들은 별로 없어서 뭐 히히히 니들 실은 이런 거 보고 싶지 막 이런 음흉함, 음큼함 뭐 이런 게 별로 없는 느낌이라 다 그냥 깔끔하게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양세준 작가님이 나중에 겨울방학을 겨울방학 콘텐츠로 소개할 때 다시 한번 여학교의 별이 추천되는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지금 아직은 안 읽었으니까. 콘텐츠도. 은근히 이런 개그도 양세준 작가님 스타일일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렇군요. 네. 사실은 이제 양희석 작가님이 사카모토 데이즈를 이런 장르의 작품을 제가 그리면 참 좋겠다라고 네. 추천해줘서 저도 그래서 궁금해서 봤었던 것도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굉장히 재밌어서 또 막 저도 막 빠져서 봤었는데 확실히 느낀 거는 지금 이 두 분은 나한테 개그를 요구하고 있구나라는 걸 확실하게. 그거예요. 그거군요. 아니 근데 개그를 난 잘 그거였어요. 치시니까. 네. 아니 서북의 저승사자도 되게 웃겼잖아요. 그렇군요. 은근히. 네. 네. 아니 평소에도 웃기세요. 이거. 평소에는 개그를 약간 잘하시니까. 너무 양혜석 작가님한테 의지해. 예? 네, 양혜석 개그를요? 작가님한테 의지하는 개그를 치세요. 개그를요? 아, 네네네. 양희석 작가님이 그래요? 되게 뭐랄까 개그를 잘 살려주셔서 아 그렇군요. 이렇게 가끔 양혜석 작가님한테만 들리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아 맞아 그거 너무 웃겨요. 아 그렇구나 그 개그를 나만 아는구나. 아, 네. 이런 영광일 때가. 근데 보면서 제가 다른 작품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별로 없는데요. 사카모토 데이즈는 보면서 계속 이런 거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왜 그랬는지 저도 잘 모르겠다. 그냥 이분이 액션의 진심이기 때문에 저 사카모토 데이즈의 작가님이 그러니까 이런 액션 속 시원한 액션과 이제 그 걱정 안 하고 빵빵 터지게 보는 그런 거를 그려주셨으면 하는 걸까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아까 말씀하시는 거에서 약간 힌트를 얻었어요. 네, 뭔가요? 이거의 요즘 버전이 보고 싶은 모양이에요, 제가. 아. 그러니까 이게 복고라는 거를 느꼈기 때문에 이 오. 그림 말고 요즘 그림으로 요즘 액션으로 요즘 연출로 이런 거 없나라는 생각을 해서 아마 나온 게 양세준 작가님이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 왜냐하면 아까 그 의상 갖고 얘기하실 때 그때 감이 왔어요. 그치 이거는 전체적으로 다 레트로일 수밖에 없으니까 레트로가 아닌 버전. 네. 맞아요. 왜냐면 굉장히 현대적인 그림을 그리잖아요. 요즘 그림을 그리시니까. 네네네. 그러면서도 액션을 잘하는 사람이 또 그렇게 많지 않아서 아마. 그 약간 옛날식의 개그도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약간 그 여학교의 별 스타일을 보고 싶으신 것 같네요. 천재 유교수의 걸까요? 스타일과 아니 여긴 액션이 별- 없어. 그러니까 그런 느낌? 그러니까 새로운 세대의 천재 유교수 버전? 네네네네.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런 네. 느낌을 원하시네요. 아니요, 뭐 그냥 그렇군요. 무시해 주십시오. 무시해 주십시오. 네. 어쨌든 어떻게 네. 생각하시나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근데 어떤 네. 맥락인지는 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약간 개그랑 일상적인 개그랑 이제 액션이 같이 섞인 장르잖아요. 네네네. 근데 서부저승사자 할 때 제가 했었던 것도 비슷한 네, 맥락이기 그쵸. 때문에 이런 거 재밌다라고도 느꼈고 그리고 이 작품이랑 또 섞어서 이따 제가 말씀드릴 작품이랑도 약간 엮어서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그냥 그럼 넘어가셔도 바로, 될 것 소개를 같은데요. 시켜주시죠. 네, 먼저 그러면은 이제 이건 워낙 유명한 작품이라서 너무 네. 좋아요. 요거 얘기부터 하려고 하는데 지금 굉장히 힙한 작품이죠. 너무 네, 좋아요. 그쵸. 네. 스파이 패밀리라는 열심히 보고 작품이고요. 있습니다. 소년점프 플러스라고 이제 웹사이트 겸 어플리케이션이죠. 소년점프사에서 운영하는 거기서 이제 연재되고 있는 작품이고 간판 작품이기도 네네. 한데 최근에 이제 넷플릭스에서 애니메이션이 맞아요. 공개가 되면서 사실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전부터 굉장히 성공했던 작품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도 드디어 이제 어플리케이션이나 웹을 통해서 연재된 작품도 히트작이 나오는구나라는 분위기가 확 불이 붙었었던 작품이기도 하고 그래서 애니메이션이 나오기 전에 7권까지 나왔을 때 이미 단행본 누계가 1000만 부가 넘어갔던 네. 작품이고 지금은 이제 2000만 부가 넘어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안 그래도 이제 애니메이션이 나온다고 했을 때 이 그림체와 이런 스토리라면 애니메이션이 평타만 쳐도 그렇죠. 굉장히 인기가 많아지겠다. 더 이렇게 붐업이 되겠다라고 느꼈는데 심지어 애니메이션이 잘 나왔어요. 네. 더군다나 이제 넷플릭스를 통해서 전 세계로 같이 배급이 되면서 대단히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 작품이고 굉장히 완성도도 높고 뭐랄까 장르 공식을 되게 잘 활용한 정말로요.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제목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제 스파이 무비들을 굉장히 차용한 것들이 되게 많고 007 시리즈라든지 네네. 그 또 저거 뭐였죠? 킹스맨 시리즈라든지 패러디한 것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작가님이 상당히 그 뭐랄까 베테랑이세요. 그러니까 신인이 아니라 제가 찾아봤더니 이분이 냈던 단편집을 제가 가지고 있더라고요. 꽤 오래전에 나왔던 네. 단편집인데 네, 그래서 청해 엑소시스트의 작가님이 이분의 문화생이셨는데 아니 그래요? 전혀 몰랐어요. 이분이 그렇게까지? 나중에 이분이 그분의 스텝을 하셨었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되게 버텨서 근데 너무 잘 약간, 그리시는데. 네, 그 히트작을 결국은 만들어내신 메가 히트작을 만들어내신 너무 잘 됐다.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20년을 버틴 힘이라고까지 이제 야. 얘기도 많이 멋지다. 나오고 하는데 네. 근데 그만큼 내공이 굉장히 철저하셔서 아니, 너무 잘 작품도 그리세요. 준비를 너무 잘하고 만들어진 네. 작품이고 제가 이제 아까 그 양수 작가님 말씀하셨던 작품들이랑 약간 엮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이 작품도 액션이 들어간 그 약간 일상 시트콤 장르예요. 사실은. 네. 그래서
주인공이 액션을 찾아다니는 내용이 아니라 주인공에게 액션이 찾아오는 류의 맞아요. 작품이잖아요. 네, 네네. 네, 네. 근데 일단 주인공도 미형이지만 그리고 그 아이 캐릭터가 네, 너무 네. 귀여워서 귀엽죠. 맞아요. 굉장히 대중적으로 누구나 사랑할 수 있을 만한 음. 이야기이고 대체 가족물이다 보니까 누구나 뭔가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하기가 되게 좋은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약간 뻔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긴 있거든요. 이거 뒤쪽에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같은 게 네네. 상당히 눈에 보이기도 해요. 네, 근데 네. 그래도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 작품이라서 이렇게 뭔가 우리가 스토리 이야기할 때 여행길에 되게 많이 비유하잖아요. 근데 아는 길이어도 재밌는 길이 그럼요. 있는 그쵸. 법이라서 네. 이 작품은 어떤 식으로 갈지 알겠다 싶으면서도 굳이 뒤통수를 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그래서 그 정석대로 가주기만 해도 충분히 좋은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작품이라서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역시 좋은 작품이라서 네, 이야기 네, 좀 네. 드려보고 싶었고요. 네. 이 작품은 그 캐릭터들이 제가 느끼는 거는 한 끗 잘못 디디면 되게 진부하고 구려질 수 있었는데 그 끝이 안 가잖아요 거기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칭찬하신 이제 귀여운 딸내미 캐릭터도 흔히 얘기하는 그냥 아이 캐릭터가 그냥 귀여움 담당으로 납작해질 수 있었는데 이 캐릭터는 굉장히 자기 할 짓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인공, 얘를 주인공으로 봐도 서사가 완벽하게 다 이루어질 수 있을 만큼 지향점도 있고 욕망도 있고, 예, 그러면서도 어쨌든 이야기의 활기를 살려주고 뭔가 어쨌든 소위 얘기하는 그냥 귀여운 계열 캐릭터는 전혀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이런 작품을 볼 때 약간 그 엄마 역할을 하는 캐릭터에 대해서 약간 잘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게 있어요. 맞아요. 어디 얼마나 잘 네, 묘사하나 볼까? 뭐 이런 게 있는데 이 캐릭터도 되게 납작해질 수 있을 여지가 많거든요. 흔히 소위 얘기하는 약간 아방한 계열의 약간 그 어리버리 아방하고 요리 망치고 어머나 내가 또 망쳐버렸어 힝 막 잃어버리면 이제 그냥 그럴 수 있는데 하면서 뒤에 처리해주고. 네네네. 근데 묘하게 그걸 되게 잘 비껴나가서 네, 캐릭터 주연 캐릭터 3인방이 다 뭐라 그래야 되나 이거 약간 뭐라 그래야 되나 캐릭터 메이킹의 역량이 좀 떨어지는 사람이 만들었으면 정말 구려질 수 있었을 작품인데 어린애는 계속 귀여운 역할만 하고 막 그쵸. 네, 귀여운 떼쟁이 그리고 가끔 울면 이제 모두가 약간 감동해서 막 뭐 우리 귀염둥이 막 이런 걸로 가면 정말 예, 재미가 없었을 테고 여성 캐릭터도 계속 아방한 짓만 한다거나 뭐 히잉 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막 이라고 나간다거나 뭐 하면 굉장히 어쨌든 다 납작해질 수 있는 여지가 많은데 이거는 어쨌든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누가 봐도 되게 재밌을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네. 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최근에 이제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그 만화계 쪽에 있는 분이 아닌 분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요즘 이게 이제 웹툰보다는 출판 만화가 익숙한 세대잖아요. 네, 네, 그쵸. 출판 만화 요즘 일본 만화 재밌는 거 있나? 뭐 드래곤볼 슬램덩크 원나블까지는 원나블 보다가 포기하고 이런 경우도 되게 많아요. 워낙에 장편이었으니까. 그래서 요즘 일본 만화 재밌는 거 뭐 있어?라고 물어보면 이제 귀멸의 칼날이 워낙에 대박이 그쵸. 났다라는 건 다들 알고 있잖아요. 네, 그쵸. 네. 그것 때문에 다시 일본 만화에 살짝 관심이 생긴 분들이 좀 계세요. 그래서 네. 그런 분들한테 제일 먼저 추천하는 작품이 요즘은 스파이패밀리예요. 왜냐하면 약간 취향을 안 타는 작품이기도 맞아요. 하고 네. 그리고 완성도가 워낙에 높은 작화이기도 네. 하고 해서 누가 봐도 상당히 이거 웰메이드다 라는 느낌이 맞아요. 들만한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 개인적으로 표지도 너무 좋아합니다. 오, 이 진짜. 표지들에 나오는 네. 의자들이 사실 다 되게 좋은 작품들이잖아요. 아, 너무 저 좋아요. 의자, 저 의자가 좋은 작품이라고요? 네. 참고로, 의자들이- 참고로 1권에서 나와 있는 이거는 르꼬르비지의 아니 그래요? 그건 응. 몰랐어요. 다 되게 빈티지 의자 인테리어 유명한 의자로 되게 오. 유명한 의자들. 아 전혀 몰랐어요. 해당 캐릭터랑 되게 잘 어울릴 만한 빈티지 의자들을 다 골라서 놨던 거예요. 아니 대체 이 작가분의 공력은 저는 이제 표지가 좋다고 얘기한 게 표지에 이제 그 오브젝트들이 막 나오는데 그게 그 캐릭터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 맞아요, 것들이 맞아요. 나오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한 표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빈티지 의자였군요. 뭔가 멋지네요. 정말 아는 게 많으신가 봐요. 그리고 일러스트도 너무 좋아요. 그리고 맞아요. 저 너무 잘 하나하나 다 나오는 그리고 작품 뭐 굉장히 많이 공부해서 그리셨구나라는 게 생각이 드는 건 이제 저도 이제 찾아보면서 알게 된 건데 네네. 이게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판타지잖아요. 그죠? 약간 실제 하는 나라는 아니고 네네. 동국 서국으로 맞아요, 나눠서 이제 맞아요.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누가 봐도 동독이랑 서독 같은데라는 느낌이 들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냉전 시대의 독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면서 캐릭터들의 이름은 또 영국 이름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마 스파이 무비의 이제 원산지가 그쵸, 영국이다 그쵸. 보니까 네, 네. 그걸 더 많이 차용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저는 이제 몰랐는데 찾아보면서 알게 된 게 실제로 몇몇 이제 조연 캐릭터들이나 아니면 이제 엑스트라처럼 뉴스에 나오는 이야기들 같은 경우에는 네네. 실제로 동독에 있었던 인사들의 이름이 들어가 아 있다거나 정말요? 그 얼굴이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아 저런. 실제로 있었던 독일 정치인이 나오기도 재밌다. 하고 네네. 그런 게 되게 많대요. 그래서 재밌네요. 실제로 그쪽 시대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 입장에서 더 재밌게 볼 수 있는 것들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오. 그리고 스파이물에 대한 패러디도 굉장히 많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지금 애니메이션에서는 아무래도 애니메이션이 지금 연재가 되고 있는 작품을 애니메이션시키면 네네. 많이 일어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따라잡히잖아요. 그러니까요. 따라잡혀서 중간에 늘리려고 이제 오리지널 에피소드를 만드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거가 망하는 경우도 있고 맞아요. 그게 예. 더 좋아하는 경우도 음. 가끔 있는데 이 작품은 저는 이제 애니메이션 안 봤습니다만 네, 저도 안 봤어요. 애니메이션에서는 새로운 에피소드를 추가한다기보다는 이 에피소드에다가 패러디를 더 많이 넣어서 아, 분량을 어머. 늘리는 방식을 취했대요. 재밌네요. 근데 그동안의 소년 점프 작품들이나 일본 애니메이션에 유명했던 작품들을 패러디한 요소들이 오. 굉장히 많아서 예를 들면은 그 체육대회 하는 네네. 그 에피소드가 있는데 네. 거기서는 피구왕 통키를 아예 본격적으로 아 패러디를 뭐야 궁금하다. 했다라든지 그래서 보고 그건 사실 싶네요. 요즘 어린 독자들은 모를 수밖에 모르겠죠. 없잖아요. 근데 몰라도 재밌게 볼 수 있지만 음. 아는 사람이 보면 더 재밌는 요소들로 되게 많이 숨겨놨다고 하더라고요. 흥미롭군요. 네, 슬램덩크 패러디도 되게 많고 오. 체육대회 편에서는 그런 식으로 해서 작가님이 아무래도 좀 만화계에 오래 있었던 분이고 좀 네. 공력 있는 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되게 본격적으로 많이 차용을 해서 쓰고 있구나라는 생각 들고 그래서 알면 알수록 더 재밌고 몰라도 재밌게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게 패러디의 궁극이잖아요. 맞아요, 그쵸, 맞아요, 그쵸. 맞아요. 그런 네. 걸 잘 묘사하시는 작가님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거는 국내에서는 그렇게까지 유명해지진 않은 작품인 것 같아요. 아직 애니메이션이 나오거나 하진 않았던 것 같아서 이제 장송의 프리랜이라는 작품인데요. 요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그 쇼가칸 3대 메이저 출판사 중에 하나죠. 쇼가칸의 소년 선데이에서 연재되고 있는 작품인데요. 소년 선데이가 사실 이제 3대 메이저 출판사의 메인 잡지 중에 하나지만 그 나머지 이제 그 뭐랄까 경쟁사들 네네. 소년 점프라든지 소년 매거진에 비하면 사실 판매 부수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어서 요즘 위기란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명탐정 코난이 완결되면은 폐간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의 잡지였는데 그 잡지에서 굉장히 오랜만에 나온 히트작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장성의 프리랜은 일단은 되게 처음에 반가웠던 거는 이 작품 어떻게 보게 됐냐면 일본에서 일본 만화 대상을 받았어요. 대상을. 네네. 2021년에 만화 대상을 받았고 그리고 이 만화가 대단해라는 이제 일본의 있죠. 만화 랭킹이 있잖아요. 네네. 추천 랭킹. 그 랭킹이 굉장히 신뢰할 만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 거기에 이제 남성부, 여성부 나눠서 나오는데 그 남성부에서 한 1, 2등 한 거는 우리나라에 발매가 되는지 한번 찾아보고 있으면 한번 사서 보고 많이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2021년에 남성부 2위를 했던 작품이기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어쨌든 평가가 되게 좋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평가가 되게 좋은데 오랜만에 보는 정통 판타지예요. 저희가 이제 최강자전 리뷰 작년에 할 때도 이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정통 판타지 얼마만이냐. 트럭에 치이지 않고 판타지 세계로 가는 거. 그러니까 판타지 세계로 간다라는 개념 자체가 없이 그냥 다른 세계관을 보여주는 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되게 익숙한 JRPG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일본식 그 판타지 전형적인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작품인데 너무 좋은 평가를 받았길래 저 이것도 약간 향수처럼 그런 작품 요즘 다시 해서 이제 사서 봤어요. 근데 되게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는 이제 제가 이제 추천해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도 보셨잖아요. 초반부를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후일담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용사가 마왕을 쓰러뜨리러 가는 여정이 사실은 원래 JRPG의 제일 기본적인 바탕인데 거기서 이제 용사 사후 20년 이런 식으로 잡아서 용사는 이미 늙어서 돌아가셨고 뭐 싸우다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이제 나중에 대머리 되고 수염 이만큼 있는 상태까지 다 나오고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제 다른 동료들이 하나 둘 이제 생을 다 하고 나서 평화를 찾은 뒤에 엘프는 좀 오래 사니까 혼자 남아서 이제 그 추억의 길을 다시 여행을 해보면서 이제 겪게 되는 이야기 그리고 자기 마음을 약간 깨달아가거나 좀 인간에 대해서 배우는 그런 여행길에 대해서 담고 있는 이야기인데 지금 얘기 들어보시면 많이 아시겠지만 액션이 끼어들 요소가 좀 적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끝났으니까 싸움은. 네. 이미 큰 싸움은 끝난 상태고 더군다나 여기서도 주인공이 사기캐예요. 그러니까요. 거의 이제 먼치킨 캐릭터라서 사실은 프리랜을 건드렸다가는 장송이 된다. 성장이 된다. 장송곡을 듣게 된다. 네네, 장송곡을 듣게 된다. 근데 굉장히 강한 캐릭터인데 이 캐릭터의 어떤 뭐랄까 굉장히 강하고 동료들한테도 계속 그래요. 동료들은 이 여행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의미를 받아들일 때 뭐 고작 10년밖에 여행 되지 않았잖아라고 말해. 워낙에 길게 사는 캐릭터다 보니까 네네.
나는 이 여행이 내 인생에서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지 않다라는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뒤에 여행을 하는 프리랜을 보면 그 여행이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했구나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알아가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배워가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되게 좋아한다라는 걸 최근에 느꼈거든요. 네. 그래서 서부의 저승사자도 약간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였었기도 하고 좀 뭐랄까 이렇게 인외적인 존재, 사람이 네네. 아닌 그 캐릭터, 초월적인 존재가 인간의 마음을 배워간다거나 혹은 재능이 굉장히 뛰어나서 자기 혼자서도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캐릭터가 동료들의 소중함을 배워간다거나 그런 데서 오는 감동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슬램덩크에서 서태웅이 처음 패스를 했을 때 그 약간 서태웅이 패스를 했어라고 전호장이 막 놀라는 그 장면에서 저는 되게 좋아하는 장면인데 네. 그러니까 그런 맥락의 감동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걸 굉장히 잘 표현한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고 일본에서 이 만화에 대해서 약간 비판점으로 액션이 약하다라는 이야기를 꽤 나오고 있나 봐요. 네. 근데 그 맥락이 왜 나오는지는 알겠는데 중간에 어디냐면 그 마법사 그 자격 시험을 보는 구간이 있어요. 근데 네네. 그 이야기에서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건 이제 헌터헌터 같은 그쵸. 그런 헌터헌터 토가시 작가님이 제일 잘하는 게 그거잖아요. 사실 관문 통과하는 토너먼트. 네, 그 이야기는 뭐 유유백서든 헌터헌터든 어디서든 다 써먹는데 네네네. 항상 통할 만큼 잘 하시잖아요. 그죠. 네네. 그래서 그런 맥락의 뭔가 이렇게 박진감 넘치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기대했을 텐데 네. 이 작가님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굉장히 담담하고 관조하는 듯한 이야기를 맞아요. 그리시는 분이라서 주인공도 그런 캐릭터고 네. 그래서 그 결을 벗어나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독자들 입장에서는 약간 박진감이 너무 떨어지는데 기대한 것을 주지 않았던 그런 거군요. 느낌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 작품은 연출적으로 보자면 우리가 수업 시간에 제가 장면 설계 연출 수업할 때 한 파트를 아예 객관적 시점과 주관적 시점이라는 제목의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에 뭔가 지금 보여주고자 하는 장면에서 팩트를 전달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네네. 캐릭터들의 거리 관계라든지 어디서 걷고 있는지 같은 그런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구도가 있고 캐릭터에게 이입을 하고 몰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구도가 있는데 그렇죠. 장송의 프리랜 같은 경우에는 압도적으로 전자를 많이 사용하는 네. 편이에요. 그래서 객관적 시점을 네, 객관적 시점을 많이 워낙에 많이 보여준다는 쓰다 거죠. 보니까 네. 담담하고 팩트를 전달하고 이 캐릭터에 대해서 어떻게 보이는지 네가 생각해봐라는 식이지 그걸 직접적으로 몰입해서 보여주는 방식이 아니에요. 캐릭터들이 표정도 별로 없기도 하고 맞아요. 그래서 액션이랑은 상당히 안 맞는 작품을 가지고 있고 근데 사람들이 모험 장르다 보니까 그런 걸 좀 기대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그러네요. 장르니까. 들기는 해요. 네네. 그래서 그런 걸 좀 기대를 좀 내려놓으시고 굉장히 좋은 드라마 장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사카모토 데이즈랑 또 대비되는 지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카모토 데이즈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일상 개그물이거든요. 근데 작가님이 액션에 굉장히 진심이시고 네, 그죠. 액션을 정말 잘 그리세요. 근데 장송의 프리랜은 반대로 모험물이고 어떻게 보면은 약간 액션이 나올 만한 장르인데 반대로 액션과는 거리가 굉장히 먼 작가님이라서 네. 그래서 학생들한테도 되게 이야기해줄 수 있는 거리가 많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학생들 중에는 액션을 못 그리면 모험물을 못 그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혹은 판타지 장르를 그리기 위해서는 액션을 굉장히 과격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걸 잘 그려야만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은 만화를 그리는데 필요한 재능이 워낙 여러 가지다 보니까 그 중에서 자기가 잘하는 카드를 잘 알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걸 잘 밀고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장송의 프리랜이나 사카모토 데이즈나 그런 걸 너무 잘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는 액션을 잘해. 나는 이 액션을 내가 지금 개그를 하는데도 써먹을 수 있어 라는 걸 보여준다거나 혹은 나는 드라마를 잘해. 나는 감정 표현을 굉장히 느리게 보여주는 거에 강점이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조금 안 맞는 장르처럼 보일지 몰라도 자기 색깔을 잘 입히는 작가도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를 확실하게 보여준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그런 장르들 좋아하시는 분들 나는 모험물이나 소년 뭐 액션 만화 같은 것도 좋아하지만 사실 그 만화에서 나오는 액션 만화의 장르적 쾌감보다 사실은 캐릭터들 간의 뭔가 케미라든지 모험이라든지 성장 그 자체를 좋아하는 독자들이나 작가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장송의 프리랜 굉장히 추천할 만한 작품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약간 이만화가 대단의 이야기 잠깐 아까 나왔었잖아요. 네네. 근데 참고로 그것 때문에 찾아봤었는데 2021년 남자부 2위가 장송의 프리랜이었잖아요. 네. 1위는 그럼. 1위는 네. 체인소맨이에요. 네? 체인소맨. 네네. 2021년 1위가 체인소맨이었는데 굉장히 문제작이었죠. 네. 근데 이 작가가 진짜 문제작가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 뭐냐면 왜요? 2022년 이만화가 대단히 1위가 룩백이에요. 아.
같은 작가잖아요. 그러게요. 근데 같은 작가가 다른 작품으로 2회 연속 남성부 1위를 차지한 거더라고요. 얄밉다. 굉장하죠. 네. 그렇군요. 그런가 흑백은 하면 보겠습니다. 2021년 1, 2위가 이제 체인소맨이랑 정성의 네, 불이라고 네. 했잖아요. 여성부 1위가 뭐였냐면 네. 여학교별입니다. 지금 그렇군요. 다 가지고 나오신 네, 그래서- 작품들이네요. 네, 그래서 역시 그- 공신력 있는. 네, 공신력이 상당히 있다는 생각이 음. 드는 그 랭킹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지금 굳이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네네. 가지고 와 보니까 그 랭킹에 거의 이제 상위권을 차지했던 작품들을 저희가 추천을 하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렇군요. 그렇다는 거. 그래서 좀 요즘 일본 만화 어떤 거 재밌지? 어떤 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 궁금하시면 한번 그런 거 검색해 보셔서 그 네. 랭킹에 있는 것 중에서 국내 발행된 것들 시리즈 같은 데서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작품 찾아보기 상당히 좋은 습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네. 네. 그렇네요. 요즘 작품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뭘 네. 어떻게 봐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큐레이션이 물론 중요하죠. 그런 것을 위해 재미의 이유 채널이 있는 것입니다만. 그렇습니다. 네. 그러게요. 그래서 이 양양 두 분께서 열심히 또 추천을 해주시기도 했고요. 근데 저는 웹툰을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해요. 네네. 장소- 진짜 어쩌다 보니까 다 출판만화만 들고 그쵸, 왔네요. 그쵸. 양양들은. 네. 장송의 프리랜이 완전 정통 판타지로 정도의 길을 가잖아요. 네네. 나는 절대로 어디 한눈 팔지 않겠어라고 이렇게 진짜 잘 닦아놓은 그 길에서 자기만의 스타일을 갖고 쭉 걸어가는데 굉장히 천천히 걸어갑니다. 네네네 정말 천천히 네 근데 시간은 되게 빨리 흘러가고 네 근데 여고생 드래곤이라는 작품은 대놓고 그냥 난 그거 몰라 그런 게 있다고는 하는데 뭐 알게 뭐람 하면서 네. 네. 그런 어, 쾌감이 또 있죠. 네, 음. 패러디를 엄청 잘하는. 그래서 제가 이 작품을 그냥 뭐 분석해야겠다라는 시점이 아니라 보면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네, 이 그게 시간, 최고죠. 네, 시간을 보내는 게 이 웹툰과 보내는 게 너무 즐거운. 네, 용사도 뭔가 그래 이렇게 약간 아내한테 쩔쩔매는 그런 용사가 있어도 괜찮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네 그냥 뭐 독자처럼 보이는 캐릭터들도 그냥 마음껏 등장하면서 막 패러디식으로 그러니까 개그를 엄청나게 잘 보여주시는데 그냥 굉장히 웃겨요. 근데 이 여고생 드래곤이 되게 제목이 낯설잖아요. 네. 네네. 여고생과 드래곤은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음. 뭐 남고생 드래곤이라고 하면 조금 더 어울릴 것 같은데 그것도 미묘한데. 그런가요? 네. 근데 재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여고생 드래곤도 재밌을 것 같아요? 안 어울리는 요소들이 붙어야지 좀 재밌는 그쵸. 작품이 나오고 어, 싶잖아요. 근데 저는 처음에 여고생 드래곤을 봤을 때 그냥 다 이세계물인 줄 알았어요. 게임 판타지 같은. 저는 딱 들었을 때 약간 그 한 10년 조금 넘게 유행했던 대여점 판타지 소설 느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여점 판타지. 네. 드래곤의 육아일기 뭐 이런 느낌의. 네. 그런 거랑 좀 비슷하다고 얘기해도 될까? 네. 근데 되게 신기한 거는 이세계로 빙의를 했어요. 여고생이. 네. 근데 거기에 등장하는 뭐 어디 영주 가문의 공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드래곤의 그래도 걔는 좀 나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일본의 초대형 히트작은 이제 슬라임에 빙의해가지고 그쵸. 이제 괴로워하는 얘기가. 네네. 그래서 여기에 여고생은 드래곤이면 김민지거든요. 뭐. 김민지. 네, 네. 일부러 가장 평범한 이름을 골랐군요. 그랬겠죠. 네, 네. 김민지. 그래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학생 중에도 꽤 여러 명이 맞아요. 네. 오늘 성적 입력을 한 것 같은데. 저런 그분인가? 네, 그래서 드래곤의 세계에 갑자기 빙의를 한 네. 민지가 그래서 네. 나 왜 나한테 자꾸만 사람을 바치고 금은 보화를 바치지? 나 이런 거 안 먹어. 뭐 이런 거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넌 용이잖아. 넌 누구야? 난 민지라고. 난 민지야. 가장 드래곤과 어울리지 않는 이름. 그러게요. 뭐라고? 제 민지라고? 그래서 나는 대한민국 서울로 돌아가야 되더니 뒤양민크 수아울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재밌다. 뭔지 알겠네요. 되게 개그감 웃겨요. 개그감이 뭔지 좋은 알겠어요. 분이군요. 네, 뒤양민크 수올 뭐 이렇게 발음을 하니까 다들 그 세계는 어디에 있는지 다들 그 동네 친구들을 모아서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 대한민국 드래곤의 서울에 모양. 있는 네네. 김민지의 몸에는 드래곤이 드래곤이 들어갔겠지. 빙의를 그랬겠지. 난이 바꾼 거군요. 네네. 네, 그래서 매 화마다 한두 컷씩 그 드래곤이 빙의한 김민지의 삶을 보여줘요. 네. 네. 근데 그 너무 재밌어요. 정말 네네. 너무 웃겨서 정말 그냥 어떻게 이렇게 잘하지? 그러니까 어느 플랫폼에서 연재되고 네이버 웹툰에서 연재 중에 있어요. 근데 저는 그래서 이 여고생 드래곤이라는 작품을 땅콩 작가님이 만들고 계시는데 이걸 소개할 때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다라고 네네. 제가 써왔어요. 보여줄게 원한다면 패러디.
죄송해요.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사과하면 안 돼. 사과하면 망한다고요. 아니, 네, 뭔가 그 드래곤이 네. 빙의한 여고생 김민지가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필멸자 주제, 뭐 이러거든요. 비밀멸자들은 왜 멸할 것이 뻔한데 그런 것에 지금 애를 쓰고 있는가, 뭐 이러면서 막 대단 말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런 즐기는 네, 작품 중에 하나가 네이버 웹툰 연재 중인 여고생 드래곤이다. 라고 아직 말씀드리고 싶고요. 작품 못 네. 봤지만 약간 장송의 풀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아까 되게 오랜만에 본 정통 판타지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약간 정통 판타지를 꼬아서 나온 게 이세계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세계물도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이제 이걸 한번 더 꼬우는 분위기잖아요. 예. 약간 그런 식으로 계속 이제 꼬우고 하는 과정에서 나온 되게 그렇죠. 최근 예. 작품이라는 네, 생각이 네, 드네요. 네. 요즘에 맞아요. 역빙이도 네. 많이 나오고 네. 맞아요. 많이 학생들이 나오고 가지고 있어서. 오는 그 작품들도 이렇게 이세계물을 꼬우거나 로판을 맞아요. 꼬우거나 하는 식으로 유행하는 장르를 약간 비틀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쵸. 굉장히 좋은 결과물이네요. 네. 근데 저도 이런 걸 보면서 이런 식으로 좀 비트는 게 사실 없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런 비슷한 거겠지라고 했는데 보면서 진짜 잘 만들었구나. 그 중에서 잘 만든 거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네, 그래서 재미있게 시간을 보내고 싶으신 분들 여고생 드래곤을 한번 추천드리고요. 방학 추천작으로는 재밌는 게 짱이죠. 그러니까 읽다 보니 시간이 다 갔다. 뭐 이런 것만 한 게 또 있겠어요. 네, 그리고 읽다 보면 판타지 룰이 이런 건가 봐라는 거를 좀 눈치를 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막 정통적인 것들을 보는 게 좀 이렇게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오히려 이렇게 패러디된 것들을 보시면 얘네들이 각자 역할이 어떤지, 그래서 어떤 식으로 웃기는데 그게 원래 원본은 어떤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추천드릴 작품은 카카오 웹툰에서 연재 중인 배고픈 킬러라는 작품이에요. 이 배고픈 킬러는 작가님이 말씀하시기를 38을 완결로 네. 기획을 하셨다고 해요. 짧아. 네, 근데 지금 저희가 연재랬다. 녹화를 하고 있는 기준으로는 26화까지 나온 것 같아요. 거의 다 왔네요. 네네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방학 동안에 좀 짧게 좀 잘 만든, 그러면서도 시간을 그냥 너무 진지한 거에 매달리지 않고 괜찮은 작품을 가볍게 보고 싶으시다면 배고픈 킬러도 괜찮아요. 이 배고픈 킬러는 이것도 역시나 좀 약간 배치되는 단어들로 엮여 있잖아요. 네네. 네. 배고픈 그리고 킬러. 그게 킬러에게 큰 문제인가? 뭐 이런 느낌이죠. 그렇죠. 네. 만약에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배고픈 킬러라고 하니까 사람을 죽이는 게 부족한가? 더 많은 사람을 나는 죽여야 아직 되나? 배고프다. 네네네. 피해 굶주린. 네, 근데 전혀 그런 내용은 아니고 네. 이 작품의 작가님이 국민사연투표라는 작품을 만드시고 네, 오늘의 비너스의 글 작가이신 엄세윤 작가님이랑 그리고 또 우리 학교 김 선생님이라는 또 말랑말랑한 작품을 만드신 복슬 작가님이 또 작화를 하셨어요. 의질적인 조합이네요. 굉장히. 네네네, 그쵸. 그래서 배고픈 킬러도 그런 비슷한 류의 그런 좀 이질적인 것들을 조합을 시켰는데 되게 말랑말랑한 작품이 나왔다. 그래서 그거야말로 좀 한번 보실만한 좀 이유가 되지 않을까? 꼭 보겠습니다. 오늘 소개된 작품들 중에는 킬러가 둘이군요. 그러네요. 네. 사카모토 데이지도 주인공이 킬러. 살이 찐 킬러와 그렇죠. 배부른 킬러와 킬러. 네. 배부른 킬러죠. 사카모토는. 배고픈 킬러는 그리고 네. 힐링물이에요. 네. 이거는 누구를 죽이는 게 주된 내용이기는 한데 복수의 내용이 주된 내용이긴 하지만 거의 매화마다 음식 얘기가 나와요. 그럴 것 같았어요. 왠지 심야 식당 같은 느낌의. 왜냐하면 킬러가 네. 아버지와 헤어진 그런 기억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근데 아버지가 마세요. 갑자기 목이 목이 아파서 메요. 네. 아버지께서 어느 날 나는 내 삶을 찾아갈 거야 라고 네. 아이를 두고 그냥 떠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입장에서는 내가 싫었나? 우리 아빠가 진짜 아빠가 아니라서 그런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막 하는데 그렇겠죠. 네, 나중에 그 이야기들의 그 전말이 밝혀지면서 네. 복수의 칼날을 닦는. 근데 그 복수는 안돼 스포일러야 안돼.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전혀 힐링물 같지 않은데. 그러니까. 네. 근데 힐링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셔야 돼요. 궁금하네요. 네. 진짜. 그래서 알겠습니다. 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두 작품을 무척 추천을 드리고 와. 네, 그리고 믿고 아까 보는 홍란지 쌤 추천. 양혜림 아니 그거 추천 안 하셔도 돼요. 책을 또 추천을 우리 두 개 아니야. 추천. 아니 네. 안 하셔도 돼.
네, 스토리 꼭 그래야 할까. 아, 그냥 네. 이거는 솔직히 하면 소식을 전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이게 아직 저희가 이걸 찍고 있는 지금은 그러니까 서점에도 안 풀렸거든요. 아직 깔리지도 아, 그래요? 않았어요. 그러면 그래서- 알라딘 같은데 올라와 있는 거는 이제 예약 구매가 되는 맞아요. 거죠? 네, 그래서 아직 누구도 본 적이 없는 환상의 책이 제 손에 있는 거라서 약간 예, 구독자분들에게 조금 먼저 선을 보이고 싶었던. 하지만 이걸 보시는 시점에는 이미 다 풀려 있긴 할 텐데요. 그럴 것 왠지 같은데요? 모르게 최대한 빨리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마음이에요. 광고가 아니에요. 댓글로 구매 링크 남겨두겠습니다. 양혜석 작가 이름으로 남겨주세요. 네? 너무한 거 아니야? 말이야. 그걸 제가 어떻게 아, 이 얘기는 해킹해야 하고 되나요? 싶다. 이거 저희 보면 여기 왜 저희 마스코트가 있잖아요. 그 고양이도 있고 여우도 있고 한데 네. 이거 그려주신 요하 작가님이 저희 학교 이제 몇 년 전 이렇게 개인정보 너무 많이 나오지 않도록 N년 전 졸업생이세요. 네. 그래서 이제 만화도 진짜 잘하는 작가님인데 지금은 이제 굿즈랑 이제 본인 브랜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을 하고 뭐 그러고 계신데 네 약간 의뢰를 들었더니 흔쾌히 의뢰를 받아주셔서 이렇게 한 책에서 그러니까 크레딧에도 들어가 있거든요. 일러스트 크레딧이. 그래서 굉장히 그것도 뿌듯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용도 너무 좋지만 책도 정말 예쁘게 나왔어요. 네, 진짜 다행이에요. 너무너무 귀엽게 감사해요. 나왔어요. 네, 그래서 네 그분이랑 같이 작업을 했다는 사실도 굉장히 기분이 좋고 그렇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한 두세 작품씩을 다 모두 추천을 해드렸는데요. 일본 만화 4편과 그리고 작법책 한 권과 그리고 웹툰 2편 네, 이렇게 추천을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뭔가 그 방학 때마다 방학 시즌마다 이렇게 한두 작품씩 소개를 시켜드리고 추천을 해드리는 콘텐츠를 만들어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네. 아 저한테도 굉장히 유익했어요. 왜냐면 요즘에 너무 콘텐츠가 많으니까 뭘 보면 좋을지 좀 멍해질 때가 있는데 두 분 추천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요. 저는 요즘에 로판을 되게 많이 보거든요. 네네. 근데 이번에도 또 로판을 소개하기는 싫더라고요. 오, 네, 네네네. 그냥 너무 로판을 많이 보고 글을 쓰다 보니까 로판의 고료를 당진한 사건. 네네네 사연입니다. 사연. 네. 저도 말해놓고 약간 어라. 네, 그거를 계속 하다 보니까 네네. 약간 지쳐서 이제 다른 거 나도 음. 보고 싶은데 다른 글은 또 뭘로 쓰지?라고 생각을 그래서 했었는데. 굉장히 가볍게 볼 수 있는 작품들로. 네네네 아, 그런 그렇군요. 걸 추천을 드리기도 했고 그리고 저도 역시나 장송의 프리랜이나 뭐 여학교의 별이나 다 즐겁게 보고 있고 사카모토 데이지도 너무 옛날 생각이 나서 네, 옛날 그래, 만화야. 옛날에 이런 거 봤지 네. 이러면서 좀 머리를 식힐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아요. 네, 작가님 어떠셨어요? 네, 저도 진짜 지금 여학교의 별도 이제 뜯어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홍난지 박사님이 추천해주신 작품들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이것도 꼭 보고 싶어졌어요. 그리고 학생들한테 수업하면서 많이 하는 얘기이기도 한데 학생들이 약간 저희 학교 학생들은 이제 만화 전공이니까 만화를 전공하는 사람이라면 봐야 할 필독 도서 같은 만화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쵸. 교수님들이 수업 자료로 쓰는 작품들도 네네. 있고 네네. 그리고 이제 뭐 학생들 사이에서도 너 그거 아직도 안 봤어?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듣는 작품들이 꽤 많을 거예요. 저희도 그런 게 많았고.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아키라가 그런 작품이었거든요. 아키라 너무 이제 그 작화에 관심이 있는 만화가들이라면 마치 네. 성서처럼 받아들이는 맞아요, 작품이다 맞아요. 보니까 너 아키라 아직도 안 봤어? 아키라 진짜 짱인데 막 이런 안 볼 수도 분위기가 있지. 있으니까 근데 네. 더군다나 저희가 어렸을 때는 아키라가 정식 발매를 안 했었어요. 맞아요. 네. 모두 찾아보라고 막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맞아. 근데 그런 작품들이 항상 있어요. 기생수도 좀 늦게 봤었거든요. 기생수도 워낙에 좋은 작품이라서 되게 추천을 많이 하시는 작품이잖아요. 네. 그쵸. 근데 이제 학생들한테 좀 물어봤어요. 너희한테는 요즘 네, 어떤 네. 작품이 이렇게 숙제처럼 남아 있니? 방학 때 이거 읽어야 되는데 하는 혹시 그런 책 있지 않냐고 물어봤더니 궁금하다. 네. 우라사나오키의 몬스터가 일단 굉장히 몬스터 읽기 좀 힘들 텐데. 아니 그 1권 잡으면 끝나는데 네, 1권만 이게- 잡지. 길이도 사실 18권 완결이니까 네. 보려면 아주 길진 않죠. 아주 길진 네. 않지만 좀 부담되기도 하고 그쵸, 그쵸. 그리고 이제 그림체가 굉장히 잘 그리셨지만 네. 예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확 땡기진 않나 봐요. 요즘 학생들한테는 좋은 작품이라는 얘기 네. 이제 많이 들었지만 네네네. 접근하기가 좀 왠지 무거워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려워하더라고요. 거기 아마 그것도 있을 거예요. 왠지 모르게 아는 것 같은 느낌 들잖아요. 왜냐면 악역 누군지 알고 걔 어떻게 된지 아, 대충 그럴 수 알다 있죠. 보니까 맞아요, 딱히 뭔가 꼭 봐야 되나? 느낌. 그런 네, 생각이 네. 들 그럴 수도. 수도 있네요. 그럴 저는 수도 이제 와서 고백하자면 별빛 소개를 아직 못 봤는데 강경욱 선생님. 그게 그런 느낌이에요. 예, 주인공 누군지 알고 얘랑 얘가 남주고 얘가 서브 남주고 이렇게 해서 끝에서 이렇게 되잖아. 이제 와서 볼 필요가 있을까? 뭐 약간 이런. 네. 제 네. 주변에 이제 슬램덩크를 아직 안 보신 모 작가님이 이제 제 연구실에서 슬램덩크를 이제 보기 시작했다가
보다가 네네. 재밌긴 한데 너무 패러디가 많이 돼가지고 그쵸, 다 짤로서 소비돼 버려서. 제가 온전히 감동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포기하면 편애가 너무 머릿속에 박혀버린 거예요. 그거 명대사인데. 작품을 관통하는 명대사인데 포기하면 편애 짤이 너무 유명하잖아요. 그런 식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농구가 너무 하고 싶어요. 농구하고 싶어요. 막 이런 거라든지. 네, 그래서 맞아. 사실은 작품은 그때 봐야 됩니다. 그게 제일 좋긴 하죠. 근데 네. 진짜 그렇게 못 본 작품들 진짜 많은데. 맞아요. 전 강경호 선생님 작품 많이 봤는데 별빛 소개를 못 봤어요, 진짜. 그런 그래서- 경우들 많죠. 네네, 올여름에라도 봐야 되나 생각을 하는데 엔딩을 아는데 뭐 약간 이런 느낌이 이미 맞아요, 있어버려서. 정작 네. 이제 대표작을 안 봤던 작품들도 좀 있고. 네네. 아무튼 그래서 좀 학생들한테도 추천해주는 작품 이런 거 얘기할 때도 저는 약간 일부러 요즘 작품들을 가져온 것도 좀 있었거든요. 네네. 저도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뭐 짠 것도 아닌데 와가지고 얘기를 나눠 보니까 다들 되게 최근에 일본 만화, 최근에 웹툰, 정말 최근에 나온 작품서, 심지어 아직 나오지도 않았어. 그러니까요. 미래에 나올 작품서까지 이제 다 내일 소개를 모레 해드리게 나오는. 됐는데, 네. 네, 이게 좀 저는 너무 고전 작품 꼭 봐야 되는데라는 부담 안 가지셔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 얘기 자주 해요. 그게 물론 보면 좋지만, 근데 저는 우열을 나눌 수는 없지만 먼저 봤으면 하는 건 사실 요즘 작품이에요. 저도 그렇습니다. 요즘 작품 보고 시간이 조금 더 허락을 한다면은 고전 작품들 찾아보면은 그건 그것대로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고전 작품이라고 해서 반드시 무조건 그것부터 봐야 되는 아유. 순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담 좀 내려놨으면 좋겠고 요즘 좀 가볍게 볼 수 있고 요즘 작품들부터 먼저 접해보시고 이 작품은 어떤 작가에게 영향을 많이 받았대 같은 식으로 좀 찾아가 보는 것도 그게 괜찮다고 저도, 네, 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접근해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좀 저도 학생들한테 같은 맥락에서 이번 학기 동안 제일 많이 한 얘기가 회귀에서 데뷔할 거 아니라면 지금 작품을 봐라.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학생들이. 그러니까 한국 웹툰의 전성기는 2000년에서 2010년 사이고 요즘 나오는 웹툰 다 네? 별론 것 같다. 아니 근데 정말 학생들이 굉장히 진솔하게 하는 얘기예요. 네. 무슨 얘기인지는 네, 알아요. 네. 그러니까 치인트 나올 때가 좋았죠. 요즘 만화는 다 뭐 약간 이러면서 그걸 굉장히 약간 자랑스럽게 내가 이렇게 눈이 높다라는 듯이 이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치인트가 아무리 좋아도 치인트가 나오던 시기로 회귀해서 데뷔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맞아요. 2020년의 독자를 만족시켜야 되는 건데 그래서 본인은 2010년도 이후의 작품은 보지 않는다. 볼 가치가 별로 없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회귀해서 데뷔할 게 아니면 요즘 만화를 보자라는 얘기를 이번 학기 동안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그 2010년 정도는 너무 애매하기 예전이에요. 네. 아싸리 80년대 풍으로 그리는 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정말요? 카카부터 데이지처럼? 네, 아예 네.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좀 개성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네네네, 해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 치즈 인더 트랩처럼 지금 그리는 건 진짜 위험한데 애매하죠. 차라리 강경옥 작가님처럼 그리는 건 나올 수도 그러는 건 있다고 좋다고 생각해요.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아예 요즘은 아무도 하지 않는 예전 스타일을 가져오는 그러네요. 거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장기하 씨나 장범준 씨가 성공했던 그죠. 거랑 또 비슷한 네, 맥락일 네. 수 있고 네. 근데 애매하게 10년 전 거 유행을 가져오는 거는 되게 이미 돌아오기에는 너무 가까운 예전이라서 유행이라서 조금 그런 건 좀 위험하지 않나라는 그게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옛날인 그렇겠죠. 거죠. 네네. 네.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오히려 지금 작품을 안 봐서 더 그런 생각을 할 저도, 수도 있어요. 저도 그렇게 네. 그러니까 생각해요. 왜 네. 지금 나오는 작품들은이라고 유형화해서 뭉뚱그렸잖아요. 그거는 개개별의 좋은 작품들을 아직 못 봤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 당시에 나왔던 작품들도 좋은 작품이 무척 많았죠. 근데 그만한 관심을 지금 작품들에 관심을 기울여야 조금 더 트렌드를 좀 따라가면서 웹툰 작가로 데뷔할 사람이 저는 출판 만화만 자꾸 보고 있는 것도 저는 좀 맞아요. 지양했으면 그쵸.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웹툰 작가로 데뷔하고 싶으면 웹툰을 보자 뭐 이렇게 맞아요. 얘기를 저도 그 많이 얘기도 하는 자주 편이에요. 해요. 네. 네. 그래서 그 최신작 저희가 일부러 추천을 드리려고 했던 것처럼 요즘에 데뷔하고자 하는 학생들이라면 그러니까 트렌드를 따라갈 생각도 좀 하시고 그리고 또 요즘에 굉장히 유행하는 장르가 아닐지라도 이렇게 힐링물도 이런 추세로 그리고 이런 식의 변주로 만들어도 충분히 의미가 있구나. 맞아요. 패러디만으로도 가능성이 있구나. 여고생 드래곤은 채색도 안 하세요. 그래요? 맞아요. 진짜 봐야겠다. 저 뭔지 알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채색도 안 하세요. 그런데도 이렇게 재미가 있을 수 있다고? 썸네일은 되게 채색이 잘 돼 있고 네네. 그래요? 들어가 보면
흑백이에요. 채색이 아, 진짜요? 안 되어 가서 있어요. 봐야겠다, 네. 꼭. 스크린톤도 안 붙이세요. 맞아. 심지어. 그야 안 붙이겠지. 네. 그러니까 그런 흑백도 네, 거의 네. 안 쓰시거든요. 네, 명함도. 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좀 명확하고 그리고 네네. 또 하고자 하는 게 있고 어떻게 보여주고자 하는지를 좀 머릿속에 생각을 했다면 그냥 요즘 스타일이 굳이 또 내가 뭔지 모르겠다면 무조건 창작을 먼저 좀 해보시면서 트렌드도 좀 많이 읽어가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어울릴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시면 훨씬 더 네, 좋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렇게 각자의 소감을 아주 길게 얘기했다고 생각하고 네, 마무리를 맞아요. 지을까 합니다. 네. 저는 재미유의 홍란지였고요. 양혜석입니다. 양세진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히 감사합니다. 가세요.